요즘 현대인들의 지방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요즘 지방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방간이란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는 말인데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간경화까지 진행이 되면 간이 딱딱해지면서 더 이상 간의 역할을 못하고 굳어버린다는 얘기고요. 복수가 찬다든지 각종 합병증들이 생기면서 간암 발생 확률도 상승하게 되죠. 음식으로 간에 있는 대사를 좋게 해주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과도한 음식은 멀리하고 이것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는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지방간이 왜 많이 생기는지는 간이 어떤 장기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기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섭취하죠. 이런 것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그 물질들이 다 간으로 와서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대사가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씩 인터넷이나 TV 영상을 보면 배만 불룩하고 팔다리는 얇은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알부민성 질환으로 인해 복수가 차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흡수가 부족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간에서 과도할 정도로 에너지가 가득 찼다가 그걸 유지를 못하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공된 밀가루를 포함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남은 에너지들이 글리코겐으로 간에서 저장이 됩니다. 혈당을 올리다 못해서 남은 에너지들이 간에 저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되다가 남은 물질들은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곳곳에 지방으로 지방세포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염이 생기고 지방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간에 의한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하나 있죠. 독성 물질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 바로 술입니다. 술에는 당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열량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당을 온전하게 마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서 열을 내면서 날아가긴 하지만 그 외의 물질들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간에 부담을 주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몸에 남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간에 글라이코겐도 쌓이게 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간에 미세한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당분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상황들이 간에 무리를 주는 거고 우리 현대인이 바로 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식사하고 빵, 면을 메인으로 먹고 단순당을 많이 먹고 빠르게 식사를 하고 채소를 안 먹는 습관들이 우리 간에 부담을 얼마나 주는지를 알고 그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현대인들의 간 건강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방 비율이 5% 넘어가면 지방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CT나 초음파로도 알 수 있지만 간 수치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 수치가 4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방간을 넘어서서 간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판단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 상태를 넘어서면 간경화라든지 더 심하게는 간암과 같은 질환까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일 때는 아직은 간 수치도 올라가지 않고 지방만 쌓여있는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서 절식을 하고 간의 지방 부담을 줄여주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고 그 이상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 내지는 간염 상태에서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의 독소를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있는 음식이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있어서 열량만 많은 음식들을 과도하게 먹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온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도정을 해가지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다 없앤 쌀밥을 먹는 게 아니라 현미밥을 가능하면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익혀가지고 비타민C, 비타민 B 등 영양분을 다 물에다 씻겨보낸 채소가 아니라 초록색 생채소를 가능한 먹고 해조류나 이런 음식들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육류를 먹더라도 구워서 먹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쪄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방식으로 너무 과도한 온도에서 익히지 않는 상태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먹는 것보다 속을 비우는 겁니다. 절식을 하는 거죠. 배가 부를 때까지 먹거나 씹지 않고 빠르게 먹게 되면 과도한 열량을 먹을 수밖에 없는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려면 음식이 들어가고 최소한 20여 분이 지나야지만 느껴져요. 천천히 꼭꼭 씹어 삼겨서 음식들을 소화기관에 넣어줘야 분해와 소화도 그리고 흡수도 잘 되지만 먹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러 금식 기간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이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술 같은 경우도 매일 먹는 것보다 며칠이라도 쉬고 먹었을 때에 간에 부담을 덜 주게 되거든요. 음식도 간에 부담을 주는 거다 보니까 어느 일정 시간 간을 쉬게 해주는 게 간 회복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에 8시간 먹는 시간을 가지고 16시간을 금식하는 건데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처음부터 완전히 지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한 끼를 비우는 방법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을 건너뛰거나 저녁을 건너뛰는 거죠. 12시에 점심을 먹고 6시에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12시부터 이제 소화되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7시, 8시까지 8시간은 먹는 시간이 되고요. 그 뒤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12시간 먹고 12시간 금식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조금 늦게 하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는 정도로 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쉰다든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좀 정해두면 간이 쉬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야식입니다. 야식 참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야식이 그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야식 한 끼를 더 먹으면 네 끼를 먹게 되는 거죠. 간이 쉴 시간이 없을 뿐더러 과도한 열량을 먹게 되고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몸에 있는 상태로 잠을 자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고 체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야식은 무조건 금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몸에서 과도한 글리코겐이 쌓여 있거나 간 염증이 쌓여 있거나 지방간 상태로 된 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간에 쌓여 있을 때에는 혈당이 낮아지면서 걔네들을 혈류로 보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끼 중간에 간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두세 시간마다 계속 음식을 우리 몸에 주게 되면 남은 혈당을 보내서 소진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에서는 계속 남는 열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간이 계속 부담을 갖게 되고 남은 열량을 지방으로 쌓기 위해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금식하는 방법으로 간을 비우는 시간을 갖게 되면 비만도 줄어들게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간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암 예방까지도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걸로다가 간에 있는 대사를 좋게 해주려면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빵, 떡, 면을 피하고 두 번째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액상과당 같은 당은 흡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면 좋습니다. 식물성 지방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들깨, 아마씨,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과도하거나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피하는 게 좋아요. 육류 중에서도 곡물을 먹어서 키운 육류라든지 케이지에서 과도하게 비옥하게 길러진 육류라든지 옥수수를 먹이면서 키운 육류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면서 풀을 먹고 자란 육류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먹더라도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먹는다든지 계란 하나를 먹더라도 비율이 오메가3가 많이 높은 것으로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술은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해요. 하루에 술 한 잔은 약주라고 하는데 2잔 이상부터는 독이 되거든요. 음식을 계속 과도하게 먹고 비만이 됐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술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를 예를 들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간경화까지 가게 되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생기게 돼요. 간경화는 간이 딱딱해지면서 비가역적 변화라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얘긴데요.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혈류로 들어가는 것도 막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간의 역할을 못하고 굳어버린다는 얘기고요. 혈류가 못 들어가니까 혈관들도 다 압력을 받으면서 정맥류가 생기게 되고 식도 주위의 혈관들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치질이 생겨가지고 항문 주위의 혈관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알부민도 생성이 안 되거든요. 간 세포들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복수가 찬다든지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각종 합병증들이 생기면서 간암 발생 확률도 올라가게 되고 순서대로 안 좋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치료로 다시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간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은 돌아올 수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먹어야지. 지방간은 누구나 있어. 현대인 중에 지방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술만 안 마시면 될까요? 지방간은 술 말고도 생길 수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하면 간염에 의한 지방간도 있지만 이거 말고 음식에 의한 지방간이 커요. 과도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생기는 탄수화물의 변화에 의해서 간에서 미세한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당이 들어오게 되면 간염을 지나가게 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지방도 문제가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동물성 지방으로 대표되는 포화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불포화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외에 트랜스지방 같은 거는 몸속 혈관에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뭐냐면 식물성 지방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경화시킨 지방이거든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차이는 뭐냐면 상온에서 굳는 지방이야 안 굳는 지방이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상온에서 굳게 만든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상온보다 조금 높은 체온에서도 굳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혈관에 가가지고 악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죠. 과도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지방으로 대표되는 거는 과자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트랜스지방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간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양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키고 나서 보조제로 먹는 거지 그런 걸 안 지키고 나는 영양제를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술 끊고 간을 쉬게 해주고 그 다음 간 건강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절식이나 소식 그 다음에 식후의 운동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헛개나무 추출물이나 간질환 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우르세이 엑시드라고 담즙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약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이 약 100ml 정도는 우루사라고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무료로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